종아리 통증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집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뜨끔하더라고요. 근섬유가 몇 가닥 끊어진 거죠. 그리고서 제가 더 이상 제자리 뛰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만 제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두 달 있다가 작년에 안마사이프 10월 말에 보수격이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는 그런 데로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아리가 아파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한 두어 달 지난 증상인데 할 수 없이 제가 침을 놓았어요. 종아리는 족태양 방광이잖아요. 이게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니까 목혈, 그리고 기육의 문제니까, 근육과 기육의 문제니까 목혈 쓰면서 토열 조합을 썼어요. 그래서 위중 삼리, 속골 이목을 써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수교육 또 하러 오면서 보니까 내려가는 게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놓아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놔주고 3번 만에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제가 평지만 걸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침을 안 놨는데 계단 내려갈 때 너무 힘들어서 움직일 때 내려갈 때 불편하니까 유목혈 썼죠. 한 번만에 편해지고 3번에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또 경험이에요. 제가 무릎을 편 채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손가락이 방바닥에 닿게 고등학교 때는 21cm 내려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손이 잘 내려가요. 그런데 안 하다 갑자기 한 100개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뭔지 모르게 몸이 불편한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저렇게 해도 불편하고 뭐 움직여도 괜찮고 가만히 있어도 안 아픈데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침을 한번 놓아봤죠. 위중 삼리. 뭐 움직일 때도 그런 대로 괜찮고 가만히 있어도 안 아프니까 그러면 생기는 게 토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장부를 알겠는데 어느 경락의 문제는 알아냈는데 환자들은 움직일 때 아프세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혹시 쑤시세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여간 불편해요. 그러면 기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위중 삼리를 썼더니 편해지더라고요. 약방의 감초, 유목혈 그 세트로 써주니까 정말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감기가 와서 제가 한의대 다닐 때인데요. 그때 막 방제 공부를 시작해서 감기에 좋은 처방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재상에 전화해서 나 감기 들어서 약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 건재상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한의대 학생이요. 에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약 사 먹으세요. 감기약 사 먹으래요. 그걸 제가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원장님이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쌍화탕에 아스피린을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땀을 엄청 흘렸대요. 감기는 원래 한약은 어떻게 하냐면 땀이 살짝 비칠 정도만 흘리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감기 올 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밥을 끓여서 먹으세요. 밥을 끓여서 좀 뜨거운 상태에서 먹으면 이게요, 그냥 밥 먹을 땐 땀이 안 나던 사람도 밥을 끓여 먹으면 땀이 나요. 그러면 감기가 나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식한 사람들은 술에다 고춧가루 풀어서 먹죠. 조금 나은 사람은 콩나물국에 풀어서 먹죠. 그래도 땀만 나면 감기는 낫는 거예요. 사우나 가서 땀을 흘려도 좋은데 살짝 비치는 정도만 해야지 많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땀이 아니에요. 진액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감기 몸살에 쌍화탕에다 아스피린 먹고 땀을 흠뻑 흘리고 나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엉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몸이 엄청 불편하대요. 움직이는 것도 되고 뭐 그렇다고 쿡쿡 쑤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저도 그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마왕탕 집어먹고 땀을 엄청 흘리고 막 잘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원장님도 땀을 흠뻑 흘리고 났는데 몸이 불편한데 말로 표현은 안 되고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액을 너무 빼서 그래요. 위중 삼리를 보여주고 지금 하여간 불편하니까 속골 이목을 써보세요. 2번 쓰고 깨끗하게 좋았다고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액 부족에는 위중 삼리, 감기 몸살에는 위중 삼리 써보는 거죠. 종아리 냉감, 어떤 여자 환자가 종아리하고 뒤꿈치가 갑자기 실이 돼요. 2주 전부터. 그럼 너무 간단하죠. 가만히 있어도 시려, 찬바람이 나와. 그러면 골륜 양곡이죠. 고쳤대요. 발목 염자, 징글징글하게 나오는 건데요. 그냥 발목 삥 돌아가면서 침 놔도 잘 나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뛰어도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골륜, 금문, 경골, 속골 이런 쪽으로 붓고 아파요. 그러면 방광경락이잖아요. 그러면 방광경락으로 보고 움직일 때 아파, 걸으려고 하면 아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쿡쿡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만져봐도 열감이 있어요. 그러면 화열. 열감도 없고 쑤시는 것도 없는데 부어 있어요. 그러면 위중 삼리, 수습 정체를 없애주는. 만일에 해계 쪽이 아파요. 위로 보는 거죠. 구어 쪽이 아파요. 족상 담으로 보는 거죠. 똑같아요. 움직일 때 아파요. 걸음을 못 걷겠어요.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화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부어 있어요. 그러면 금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목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불안정해요. 그래서 발목이 삐었다 그러면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뼈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치료를 해주는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무조건 기부 쓰더라고요. 하여간에 좋아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움직이면 늘어난 인대가 제대로 오그라지지 않으니까 못 움직이라고 기부스를 1달, 2달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보니까 한국도 어지간하면 기부스를 해주대요. 그 다음 발목이 삐었으면 일반 한의사들은 일단 사혈을 한번 해줘요. 그래야 재발률이 낮대요. 사혈을 안 해주면 재발이 잘 된대요. 그런데 총통에서는 사혈 안 하죠. 그러면 24시간이나 48시간 지난 뒤에 한 번 사혈을 해주는데 어디를 해주느냐. 동시침에서는요. 발목 염자의 위중 사혈 또는 조구 풍융 사혈이에요. 이거 참 잘 됐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무조건 삔 그 자리 시퍼렇게 멍든 자리에서 사혈을 했는데 동시침 가르치는 한의사가 위중을 사혈해 주든지 아니면 발등 쪽으로 많이 부어있으면 사와 중 조구거든요. 조구혈. 그 다음에 구어 라인 쪽으로 많이 부어있으면 풍융 사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번 사혈이 필요한데 사와 중 사와 외 그러니까 조구 풍융이고요. 위중 사혈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총통 원장과 생각이 같아요. 사혈 안 해도요. 발목 삔 거 잘 나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발목 삐었다고 아끼지 말고 아무데나 막 걸어다녀요. 산 오솔길 다니니까 발목이 온갖 방향으로 운동이 되니까 완치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감기가 오면 첫날에는요, 외감 사기가 피부에 걸쳐 있어요. 피부에 걸쳐 있으면 환자가 말하기를 으실으실 춥다, 오한. 그 다음에 열이 난다, 발열. 오한과 발열이 동시에 있을 때만 감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밖에서 들어온 풍한 사기가 피부에 걸쳐 있어요. 피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환자는 으실으실 춥고 열나요. 그러면 지음 상향, 금혈 조합. 그런데 으실으실 춥고 열나면서 이제는 몸살까지 겹쳤어요. 그러면 위중 삼리, 기육의 진액이 지금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는 두항강통 또는 항배강통이 생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감기 들었는데요. 스르르 눕지를 못하고 스르르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우려면 뒤로 팡 하고 넘어져야 돼요. 일어나려면 발을 높이 들었다 쾅 치면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요, 머리, 뒷목 이런 데가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어서 못 움직이면 이건 근육의 문제잖아요. 그때는 속골 이목을 써주는 거예요. 전 이 경험이 있어요. 다른 환자가 이 경험을 하는 것도 제가 몇 사람 봤어요. 두항강통이라고 말할 때 이 강자는 아예 뻣뻣한 거예요. 마네킹처럼.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게 두항강통이고요. 그 다음에 으실으실 오한도 끝났어. 몸살도 끝났어. 그런데 열이 펄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골륜, 양곡, 감기 치료 다 됐어요. 전 이거 믿어요. 감기 첫날 으실으실 추우면서 재채기 나오면서 콧물이 팍 나와요. 그러면 상향 하나만 놓아줘도요, 잘 낫더라고요. 감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소변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소변 문제가 점에 있는 거는 방광 본체 문제예요. 그러면 소변이 시도 때도 없이 1시간에 2번, 3번 소변 빈삭이 나오면 일단 목혈이에요. 왜냐하면 소변을 횟수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변비도 대변도 횟수에 문제가 생기면 목혈 쓰라 그랬죠. 하루에 4-5번씩 대변을 본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본다. 횟수에 문제가 생긴 변비에도 목혈. 소변의 횟수에 문제가 생긴 것도 목혈이에요. 그러면 왜 목혈이 소변 횟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됐느냐? 소변을 내보내는 근육은 방광 근육이에요. 평활근이죠. 소변을 꽉 참는 근육은 관략근이에요. 횡문근이죠. 관략근은 교감신경 지배, 방광근은 부교감신경의 관할이에요. 그렇지만 근육의 문제로 생긴 소변 차수의 문제는 무조건 목혈 써보세요. 정말 잘 들어요. 그 다음 소변이 맑고 그 다음에 추위를 타요. 그러면 이건 한이에요. 한증은 소변이 좀 자주 나와요. 겨울에 날이 추워지면 소변 횟수가 늘죠. 오싹오싹하면서 늘어요. 등줄기가 오싹오싹하면서 소변을 자주 본다는 사람은 방광 한증이에요. 그러면 골륜, 양곡, 도. 또 반대로 소변이 자주 보는데 찔끔찔끔 봐요. 양이 조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광에 열이 차면 방광 경락에도 염증이 생기지만 방광 안에 열이 차면 소변 색깔이 진해져요. 노래져요. 빨개져요. 그러면서 열이 소변 진액을 쫄아가지고 소변 양이 조금 나와요. 소변도 조금 나오면서 잘 안 나와요. 색깔도 진해요. 그러면 열이에요. 어쨌든 한이든 열이든 우리는 골륜, 양곡. 또 하나 있어요. 요실금이라고.
크게 웃어도 찔끔 나오고 차가 언덕으로 쑥 내려가도 소변이 찔끔 나오고 재린다는 거죠. 소변이 재리는 것도 방광관략근이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뜻과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버려요. 관략근이 멈춰주질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목혈이지. 그러니까 대변을 토열, 화열, 목혈 조합으로 치료하듯이 소변이 잘 안 나가고 방광, 경락 어딘가가 부어요. 땡땡해요. 그러면 소변 분리, 습 우리잖아요. 그럴 때는 토열을 쓰시고 횟수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목혈을 쓰시고 지 맘대로 나와버리면 목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소변이 맑고 길거나 아니면 오싹오싹 추운 기가 돌면서 소변이 자주 나오면 소변이 진하고 노랗고 빨가면서 양도 적은 것이 잘 안 나오면 열 때문에 진액이 쫄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때문에 진액을 졸이질 못해서 양이 많아요. 청장. 그러니까 소변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시고 염자는 목혈 화열로 치료하시고 책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시험례를 저처럼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